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KCBS 정신건강 칼럼 내 마음의 골든타임 조옥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는지요? 교회에서나 이웃집에 방문했을 때 또는 자녀의 학교에서 이런 아이 또는 어른을 만난 적이 있는지요? 사람과 눈을 전혀 마주치지 않고 말을 하지도 않고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사람을 피해서 혼자 구석에 숨어 있거나 특이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아이나 어른. 이런 경우를 처음 보게 되면 왜 저러나 하고 놀라기도 하고 아이들의 경우는 무서워 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고 또 두려워 피해야 하는 위험한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기침하고 재채기하고 콧물 눈물 나듯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러한 증상은 오티즘, 자폐라는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증상일 뿐입니다. 물론 조절하기 어려운 증상이죠. 대부분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알지 못할 때 두려워하고 피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연히 우리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없게 되겠지요. 오늘 내 마음의 골든타임에서는 오티즘, 자폐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동 부분에서는 우선 특이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특정 단어나 구절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노래처럼 그런 반복된 구절을 얘기를 하거나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특별한 흥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흥미가 너무나 강해서 예를 들면 숫자라던가 아주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이나 아니면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근데 이러한 흥미가 좀 지나쳐서 마치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경우에는 움직이는 무엇인가에 굉장히 집중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물건의 부분, 작은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관심을 가지는 정도가 아주 강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어떤 루틴에서 자기가 흥미로워하고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굉장히 화를 내고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소리, 특히 소리나 빛 같은 것에 예민하고 또 온도에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많이 나는 사람이 많은 곳에는 되게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소리, 그냥 소음이다 정도인 소리도 이 자폐 증상을 가진 사람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울 정도로 큰 굉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각 기능이 아주 예민해서 자극에 쉽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소리 지르고 울고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것에 어려움을 보이고요. 짜증도 아주 많이 내게 됩니다. 그렇겠죠. 다른 일반적인 감각기관과는 다르게 너무나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짜증스러운 것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러한 행동 때문에 증상 때문에 여러 가지 도전적인 어려움도 많겠지만 또 이들만이 가진 강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빨리 배웁니다. 남들은 스쳐 지나갈 것도 기억하고 그 아주 세세한 부분을 다룰 줄 아는 거죠. 빨리 배우는 거죠. 특정한 정보를 아주 오랫동안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시각이나 또는 소리에 민감해서 노래라던가 아니면 예술, 또 기억력 때문에 수학이라던가 과학에 아주 우수한 재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날까요? 왜 자폐가 우리 아이에게, 우리 가족에게 나타났을까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모든 연구 또는 과학자, 연구자들이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유전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고 또 환경적으로 그 유전적인 요소가 자극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다. 즉 유전과 환경의 조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몇 가지 위험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떨 경우에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은가를 생각을 해보면, 형제나 자매 중에 이 자폐 증상이 있는 경우 나타날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또 이러한 증상이 있었을 때 유전적인 그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체중아로 태어났을 때 이렇게 또 자폐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임신 중에 여러 가지 자극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운 증후군 증상이 있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자폐를 가질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형제나 부모의 유전적인 요인이 크고, 또 출생하면서 또는 태중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이 자폐 증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실 겁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새로운 스킬도 배우게 되고, 또 그 아이가 가진 강점을 활용해서 더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펙트럼, 정말 넓은 범위에서 그 장애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맞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러한 증상이 보이거나 걱정이 되면 의사 선생님이나 이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면서 치료법을 찾아야 되겠고요.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와 심리나 행동 치료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이들의 증상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적인 어려움을 도와주는 데 쓰여집니다. 예를 들면 짜증나고 막 공격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아주 집착하는 행동이나 과잉 행동, hyperactivity 또는 attention, 주의력을 못 가지는, 집중할 수 없는 그런 행동, 그리고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이런 행동과 심리적인 부분을 도와주고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약물 치료도 받고요. 또 행동 치료, 행동을 조절할 수 있게 자기의 독립된 인생을 사는 데 필요한 스킬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행동적인 치료, 심리 치료, 그리고 교육적인 이런 재활 치료 같은 것이 병행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의 어려운 행동들은 감소시키고 필요한 행동이나 스킬들은 더 배워가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가진 강점들 있잖아요. 장점들은 더 키워가는 것이 이 치료 과정에서 필요하게 되겠고, 무엇보다 사회적인 기술들, 의사소통 기술들, 그리고 랭귀지 스킬, 언어 치료도 함께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활치료, 행동치료, 언어치료, 그리고 우울과 불안, 또 공격성, 분노 때문에 이제 심리치료도 함께 병행되어진다면 아주 도움이 되겠죠. 이 경우에는 부모나 형제 또는 가족이 함께 치료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 내 마음의 골든타임에서는 오티즘, 자폐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함께 도와줄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의 골든타임 조옥순입니다. 감사합니다.